자, 오늘부터 삼가함수 단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삼가함수인데요. 일단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암기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이 공식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걸 다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이 단원의 내용들이 많이 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담이 좀 적은 거예요. 원래는 좀 더 많았었는데. 자, 설명을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단원은.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정리들, 정의나 정리들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그래서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거 저거 뭐 그거 이런 그 지시어를 써서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서 맴돌도록 하지 말고 구체적인 설명을 여러분이 입으로 할 수 있어야 이거를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면 이제 첫 번째 단원에 일반각 그리고 호도법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자, 호도법 뒤에 나오니까 이제 좀 이따가 나오면 하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서는 일반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건지 알죠? 두 반직선이 만나서 얼만큼 얘네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초등 때 그 각도기로 막 재고 뭐 그랬죠. 그래서 0도부터 뭐 90도, 뭐 180도, 320도까지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360도죠. 뭐 그런 게 이제 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각이다 그랬는데 왜 일반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이 각이 꼭 0에서부터 360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음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60도 넘어가는 각도 있어요. 뭐 500도, 600도, 700도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의한 것이 이제 일반각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이제 기본 용어가 나오는데, 두 개의 반직선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OX라고 하는 반직선이 처음에 있었는데, 걔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OX를 갖다가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OP라고 하는 반직선을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회전했냐, 그게 바로 이제 얘네가 벌어진 정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만큼 회전했냐를 우리가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한 요 반직선 OP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것을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정의하고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계 방향은 음의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요 같은 동경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재느냐, 그리고 몇 번 회전한 걸로 우리가 따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그 책에 있는 그림을 가져다가 잠깐 보충 설명을 해보기로 하죠.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요 각을 나타낼 때 그냥 60도로 이렇게, 요 각이 이제 60도입니다. 각도기로 재보면 요가 60도라는 건데, 요 각을 여기서부터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재가지고 60도만큼 회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한 바퀴 삥 돌아서 한 바퀴 삥 돌았다는 것이 360도죠. 360도에다 60도만큼 더한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거? 60 플러스 360이면 사실 요것은 420도가 되죠. 그러니까 뭐야? 6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나 42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60도를 돌면은 사실은 한 바퀴 풀로 돈 거니까 달라지는 게 없어요. 0도하고 사실은 같은 거죠. 그래서 두 바퀴를 돌아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60도로 두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60도만큼 이렇게 가면은, 물론 이제 양의 방향으로 지금, 그러면 720에다 60을 하니까 이거는 780도가 되거든요. 그럼 얘도 60도하고 같은 동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꼭 60도 하나뿐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각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꼭 양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음수도 될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자,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은 뭐야? 마이너스 360도인데 마이너스 360도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돈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돈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쫙 돌아가지고 360도만큼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60도를 하면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응?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60도. 그러면 뭐야? 이거는 마이너스 300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00도가 나타내는 동경도 플러스 60도나 플러스 420도나 플러스 780도 뭐 플러스인 경우는 생략하겠죠. 얘네들이 나타내는 동경하고 다 같은 거예요. 또 꼭 뭐 한 바퀴 돌라는 보장 없으니까 그 마이너스 방향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이렇게 플러스 60만큼 가면 요 동경이 또 원래 여기서 지금 얘기한 60도랑 동경이 같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720에다가 60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이건 마이너스 660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660도라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도 사실은 60도랑 같은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 내용을 정리한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봅시다. 자,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 때 그냥 한 각이라 그랬어. 앞에서는 이게 이제 60도인 거죠. 근데 이거 꼭 60도가 아니라 360도 플러스 60도는 이게 420도가 알파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은 가장 작은 양수, 우리가 이걸 나타낼 수 있는 이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각 중에 가장 작은 양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보통이에요. 보통 그렇게 씁니다. 괜히 큰 숫자를 가지고 할 필요 없잖아요. 작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근데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게 60도라고 얘기해도 되고 말하자면 420도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뭐도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300도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알파를. 어쨌든 그 한 각을 알파라고 할 때 요 각은 360도를 n번 곱한 다음에 그 알파를 더한 것으로 이 각을 나타내도 된다 하는 겁니다. 요 각을 우리가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 그럼 이 각의 크기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n에 따라서 60도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00도도 될 수 있고 그게 다 일반각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반각을 표시할 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러 개를 표시해야 되니까 이렇게 배수 형태로 표시하는 거죠.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시한 것이 바로 일반각 표시법입니다. 일반각을 표시한 거. 자,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여러 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밑에 있는 정의 하나 더 봅시다. 4분면의 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에서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정했을 때,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초선을 뭘로 정하는 거야?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에서 X축 양의 방향. 지금 위에랑 다른 게 뭐야? 위에는 좌표 평면이 아니라 그냥 평면이죠.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좌표 평면. 좌표 평면은 이제 좌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쓴 거죠. 좌표 평면에서 X축 양의 방향. 요 반직선을 우리가 이게 시초선으로 잡자 이거야. 그랬을 때 OP라고 하는 어떤 그 반직선은 우리가 그 동경을 지금 나타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회전한 동경을 나타내는 개념인데 이 동경이 제 1사분면에 있냐 2사분면에 있냐 3사분면에 있냐 4사분면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그 동경이 위치한 각을 제 1사분면각, 2사분면각, 3사분면각, 4사분면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각이 위치한 사분면이 결정이 돼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20도 같은 건 어떻겠어요? 90도만큼 간 다음에 30도만큼 더 가니까 120도는 뭐 이런 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20도라는 건 뭐야?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사실 뭐 마이너스 240도라고 그래도 되지만 120도라고 하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혹은 마이너스 24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2사분면에 위치하니까 120도든 마이너스 240도든 아니면 뭐 120도에다가 360 더한 480도든 다 뭐예요? 2사분면 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2사분면 각이다. 됩니까? 자, 그 밑에 참고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동경 OP가 좌표축 휘에 놓여 있을 때는 4분면 각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동경 OP가 뭐 여기나 여기 있을 때는 몇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좌표축 자체가 어느 사분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 시초선은 보통 X축 양의 방향으로 우리가
정해 놓는다. 이거 그냥 시초선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굳이 다른 거를 시초선으로 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 되시죠? 이제 일반각이 어떤 것이다라는 개념을 알았으면 이제 호도법이라는 단위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호도법이라는 걸 이제 소개를 해 보겠는데요. 이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방법. 각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각도를 표현할 때 60도, 뭐 45도 이렇게 이 동그란 거 조그만 거를 이용해서 0도부터 360도까지를 우리가 한 바퀴 삥 돈 거를 요걸 가지고 이제 단위를 쟀죠. 그래서 뭐 직각은 이제 90도고, 그죠? 이 평각, 일직선으로 건 이제 180도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시한 걸 우리가 60분법이라 그래요. 60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각도 단위, 요 도를 이용해서 합니다. 이 도, 분, 초, 뭐 몇 시, 몇 분, 몇 초, 그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그건 이제 시간 단위하고 요 각도 단위 조금 다르긴 하죠. 부르는 이름은 똑같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60분법을 유일하게 써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한다 하는 방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한다. 그래서 호도법이에요. 자, 그럼 호라는 건 뭡니까? 호는 원에서 원주상의 일부분을 자른 걸 우리가 호라고 합니다. 참고로 요거 두 점을 일직선으로 이으면 요건 현이라고 그러죠. 현하고 호는 다르죠. 자, 그래서 호의 양 끝점을 중심하고 연결해서 만든 이 도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부채꼴이라고 부르죠. 자,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졌을 때, 그럼 이거 몇 도 정도 될까? 요 각은 요게 직선으로 쫙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직선으로 얘가 쫙 펴지면 이 호가, 그러면은 이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이거 정삼각형 되겠죠. 그때 요 각은 60도가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약간 요건 찌그러든 거잖아요. 말하자면 여기 끝에를 약간 눌러가지고 이게 휜 거죠. 그래서 60도보다 살짝 작은 각이 돼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알파는 57점 몇 도 정도 됩니다. 각으로 얘기했을 때 60분법으로 얘기했을 때 57점 몇 도 정도 되는데, 요 각을 우리가 1이라는 기준, 1호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1호도. 영어로는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단위를 RAD라는 걸 써요. 그런데 이 단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 생략이 가능하냐면 이게 이제 호도법의 장점인데, 60분법에 비해서 호도법이 가는 장점인데, 호도법이라는 건 각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360등분해서 하나를 1도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는 걸 1로 기준했어요. 그러면 R만큼 한 번 더 가면 어떻게 될까? R만큼 한 번 더 갔어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각은 몇 도가 되는 거냐 이거. 요 각은 뭐 57점 몇 도의 2배가 되겠지. 하지만 이걸 우리가 2호도다, 2라디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 각을. 이거 뭐야? 반지름의 2배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수를 나타내니까 단위가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자, 2배짜리야. 이 각은 2배짜리야. 뭐에? 반지름의 2배짜리.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한 게 있어요. 중1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뭘 했냐 하면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정비례한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중심각도 2배가 되고, 중심각이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3배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호의 길이를 가지고 이 중심각을 1대1로 말하자면 정비례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잡는다면 반지름과 똑같은 길이를 갔을 때 이 중심각을 우리가 1호도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비례식을 하나 만들어 보는데, 어떤 비례식을 만들어 보냐면 요게 말하자면 이제 그 R일 때 알파라고 하는 비율을 갖는다 그러면 요 R이 말이죠. 뭐로 변하냐면 이 전체의 둘레 길이, 말하자면 원주의 길이가 될 때, 원주의 길이는 근데 2파이 R이잖아요. 말하자면 이 반지름 R에다가 2파이, 즉
그 원주율의 그 2배를 곱한 것. 이것이 이제 둘레의 길이가 되죠. 그때 우리가 뭐에 이 각이 대응됩니까? 이 중심각이 그때 360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같은 원에서는 이게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로 얘기해도 되죠? 요거에 대한 이거 대 전체가 바로 요 각 대 전체각이 된다. 그래서 이거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그럼 요 관계식을 R 약분하고 나서 자 2하고 360도도 약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80도가 되죠. 그러면은 알파를 1로 넘기고 파이를 1로 넘기고 정리를 했을 때 어떤 게 되냐면 180도 나누기 파이, 이것이 알파다.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사실은 이제 정확히 하면 알파도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건 알파는 60분법의 단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뭘로 정의했냐면 기준이 되는 1라디안으로 정의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까 요 알파라는 값을 1라디안으로 정의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파이를 양변에 다시 곱해보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사실 나중에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배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파이가. 말하자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R이라는 길이를 파이배만큼, 이 파이가 3.14 정도 되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조금 더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180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 각이. 뭐라고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 R이라는 길이를 한 배, 두 배, 세 배, 그 다음에 1.4배 정도, 0.14배 정도 가면은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됐을 때 180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수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이해됩니까? 자, 요거 처음에 완벽하게 자기가 직관적으로 이게 와닿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하고 일단 외워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도법 단위를 써서 각도를 나타내는 것이 60분법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많이 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60분법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요. 호도법과 60분법을 섞어서 씁니다. 문제에 따라서 편의를 이제 봐서 섞어 쓰는데 이건 이제 연산이 필요할 때는 주로 호도법 단위를 쓰는 것이 좋고요. 그냥 표현만 할 때는 60분법 단위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60분법을 쓰면은 그냥 숫자가 딱 와닿잖아요. 이거는 얼마다 이런 게 와닿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고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할 때는 호도법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이 각도끼리 계산하는데 좀 더 편리하다. 이 단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단위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호도법은 배수의 개념이다. 몇 배수. 이 반지름의 몇 배를 가지고 이 각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자, 요 정도를 일단 외워두시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왜 호도법이 필요한가. 이 뭐 60분법만 가지고 다 얘기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루트라든지 이 로그라든지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어떤 그 숫자를 편리하게 다루기 위해서 나온 도구잖아요. 이 호도법도 마찬가지예요. 각도를 편리하게 다루기 위해서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괜히 이런 것도 공부하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처음에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좀 힘들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야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 우리가 어떤 숫자를 표현할 때 이런 거 도움을 받지 않고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표현이 가능하더라도 얘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 정리된 내용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거죠.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다. 파이가 곧 180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R이 요 길이와 똑같아졌을 때 요때 요거를 1라디안으로 정의한다. 그런 겁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요 그림을 보면 1도는 이 전체를 갖다 한 바퀴 삥 돈 걸 360등분해서 그거 중에 하나죠. 근데 1라디안은 이게 한 57개 정도 이제 모인 거니까 1라디안이 1도보다는 훨씬 이제 큰 각이 됩니다. 되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한 이제 요 정도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되시죠? 다음으로 가죠. 자, 세 번째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라는 제목인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부채꼴이 있습니다. 원의 일부를 자른 이제 부채꼴, 뭐 피자 조각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반지름 R이고,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L과 R과 세타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각과 요 호의 길이가 서로 말하자면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세타에 대한 호의 길이를 만약에 L이라고 했을 때, 이 세타가 2파이가 됐을 때, 요 각이 2파이가 됐을 때 얼마입니까? 2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360도라고 그랬죠. 2파이가 됐을 때 이 L의 길이는 2파이R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때 요 2파이라는 건 요 각을 나타내는 거고, 요 2파이R은 이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등식이 성립하겠죠. 같은 원이니까. 그죠? 요 각에 대해서 요거의 길이면 이 각에 대해선 이거의 길이고, 이 한 바퀴에 대해선 이거 한 바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요게 싹싹 약분이 되고 나니까 이건 R분의 1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R을 여기다 곱하고 L을 여기다 곱하면 L은 R 세타다. 이렇게 나오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세타는 호도법 단위로 써야 되는 겁니다. 60분법으로 쓰면 여기다 이제 그 각도를 붙여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넓이도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요각 세타에 대해서 S라는 넓이, 요 부채꼴에서 요거에 대응되는 넓이가 S면은 얘가 이제 세타가 2배, 3배가 되면 넓이도 2배, 3배가 되는 거죠. 이 S도 말하자면 요 각의 정비례합니다. 요 L만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S도 정비례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닮음 그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 닮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뭐 이거의 제곱의 비가 아니냐? 아닙니다. 요 길이가 2배가 되면 넓이도 2배가 되죠. 그래서 세타 대 S는 이 세타를 이제 우리가 2파이야. 요 세타도 이제 호도법 단위고 2파이도 호도법 단위예요. 2파이 라디안이 됐을 때는 전체 넓이가 되니까 이때 뭐야?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이제 계산을 또 해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파이 지워지고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이제 얘가 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S를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S 1로 넘기고 2 1로 넘기고 R제곱 넘기면 2분의 1 R제곱 세타다. 요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외워두세요. 두 가지 꼭 외워둬야 됩니다.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뭐야? 요 호의 길이는 얘 곱하기 얘다. 얘는 얘 곱하기 얘.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다. 근데 R 세타가 L이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해? 2분의 1 R 곱하기 세타로 하면 R 세타를 L로 바꿔서 2분의 1 RL이다. 요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공식은 이 각 세타가 들어있지 않은 반지름과 호만 가지고 나타낸 건데, 요거 여러분 예전에 외운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하고 좀 비슷해서 중1 때도 사실 이거 나오는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를 하면은 넓이가 나온다. 이거 우리가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자, 그 내용 한번 증명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책에는 안 나오지만은 여기서 세타는 호도법 단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타 라디안 요건 생략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알파도라고 합시다. 60분법으로 나타낸 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세타가 1이면 이건 이제 57점 몇 도가 된다 그랬죠. 세타가 만약에 파이가 되면은 얘는 180도가 되는 거고요. 세타가 2파이가 되면 얘는 36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이죠. 이거의 넓이를 이 부채꼴 넓이 S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 넓이 파이 R 제곱, 이건 우리가 아는 거죠. 원의 넓이는 무조건 이겁니다. 곱하기 전체 360도 중에서 요 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요게 이제 60분법이니까 이것도 60분법으로 알파도 이렇게 하면 되죠. 되겠습니까? 자, 요건 이제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이 360도를 말이죠. 360도를 180도 곱하기 2로 봅니다. 여기는 도가 안 붙죠. 그죠? 180도 곱하기 2. 그러면 180도하고 파이하고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이 돼요.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2가 앞으로 가서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R제곱 알파도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죠?
자, 그런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알파도라고 하는 건 세타라는 라디안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하면 됩니다. 이 세타에는 도를 붙이면 안 됩니다. 세타 자체가 알파도니까요. 그래서 요게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뭐 이거 이용해서 요것이 자연스럽게 또 증명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이걸 일일이 처음에 이제 한 번씩 다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 결과만 외워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한 번씩 다 유도를 해보고 따라서 증명해보는 게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거는 2분의 1 RL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요건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서의 세타라고 하는 거는 다 호도법 단위다. 호도법으로 나타낸 단위다. 되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뭐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뒤에 필수 예제는 별도의 강의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